안녕하세요. 명품 토플 스피킹 라이팅 강사 정민혜입니다. 오늘은 라이팅 영역이 어떠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명품 토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IBT 토플의 라이팅 영역은 두 가지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통합형 에세이, Integrated Essay입니다. 통합형이란 읽기 지문을 읽고 듣기 지문을 듣고 그 두 개를 요약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reading passage와 listening passage가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요? 항상 반대입니다. 반대란 reading passage가 찬성을 할 때 listening passage는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reading passage가 어떠한 현생에 대한 가설을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반박을 한다든지, 자, 이런 관계에 있는 두 지문을 요약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에세이 유형은 독립형 에세이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어진 문장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 유형이 가장 흔한 유형인데요. 예를 들어서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라는 이제 문장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statement가 나오겠죠. 방금 말한 그 statement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내 입장을 적어주는 글이 바로 이 독립형 에세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에세이를 명품 토플 라이팅 수업에서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첫 번째 접근 방법은 탄탄한 구조잡기입니다. 에세이 유형별로 구조잡기 강의가 2회 이상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머릿속에 구조가 짜여 있어야 정해진 시간 20분 또는 30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필수 에세이 과제입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이 구조에 맞춰서 에세이를 작성해 오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1대1로 첨삭을 해드리는데요. 첨삭 중에 좀 고칠 내용이 많거나 다시 써오면 좋겠다 하는 에세이는 이 리라이트 과제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집중해서 반복하면 완벽한 구조를 익히실 수 있고요. 작문 능력은 저절로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1대1 첨삭입니다. 제가 1대1 첨삭을 고집하는 이유는 개인 약점을 보완하기에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개개인의 약점과 강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대1 첨삭을 통해서 개인의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더 증폭시킬 수 있게 제가 학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선생님, 명품 토플 라이팅 영역에서 도대체 만점은 어떻게 받나요? 자,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structure 구조, 그리고 두 번째 accuracy 정확성입니다. 우리가 에세이를 쓸 때 길고 멋있게 쓰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항상 감점이 되는 건데요. 길고 멋있게 쓰다 보면 당연히 문법이 틀리거나 구조가 어긋나거나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정확하고 구조에 맞는 글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구조는 뭐냐?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인 내용 전개 방식입니다. 서론에 들어가야 될 게 4개 있죠. 자, 이 4개가 뭘까요? Opening statement. 내가 지금 얘기하는 주제에 관한 아주 전체적인 설명. 두 번째, others opinion. 내가 고른 입장이 있지만 난 그래도 다른 사람의 입장도 알아 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주는 others opinion. 그 다음에 however로 시작하면서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thesis. 그 다음에 그 이유는 하면서 얘기해주는 reasons가 있겠죠. 본론은 SEE입니다. S, statement. 나의 첫 번째 reason, 나의 두 번째 reason을 문장으로서 풀어 써주는 거고요. 이 explanation은 방금 내가 얘기한 그 statement를 풀어서 이런 이야기야. 이렇기 때문에 그래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explanation은 example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사례를 말해줌으로써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결론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CRO. C는 뭘까요? concluding statement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건데요. 그 얘기가 뭘까요? 당연히 이 thesis,겠죠. 내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concluding statement는 thesis를 다시 한번 재배열해서 paraphrase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R, reasons.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었어 라고 한번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럼 O는 뭘까요? 이거는 사실 쓰시면 좋고 안 쓰셔도 괜찮은 그런 요소인데요. 오픈 엔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러한 제안을 하고 싶어, 아니면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어 라고 우리가 에세이를 쓸 때 혹시 이런 그림 보셨나요? 가장 제너럴한 거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다가 또 다시 한번 제너럴하게 끝내죠. 자, 이게 바로
오픈 엔딩입니다. 이런 서론, 본론, 결론을 잘 썼어요. 근데 이거를 읽는 사람한테 내가 이걸 잘 썼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뭘까요? 이 전환어입니다. 전환어는 문단과 문단 사이에 쓸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to begin with 하면서 첫 문단을 시작하는 거를 알리든지 in conclusion 이라는 전환어를 사용해서 난 지금 결론을 시작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문단 안에서 쓸 수도 있어요. 내가 예시를 시작한다면 for example 아니면 to illustrate 같은 전환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 전환어를 잘 사용하면 자신이 난 이렇게 구조에 맞춰서 잘 에세이를 썼어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두 번째 accuracy는 뭘까요? accuracy는 올바른 문법의 사용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문법이란 아주 간단한 단수 복수부터 시작해서 가산명사, 불가산명사의 적절한 사용, 시제 일치 이런 다양한 문법이 있겠죠. 이 문법을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하나 틀리실 때마다 감점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이 정확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거는 General Rules for Writing. 자, 이게 뭘까요? 우리가 글 쓰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뭐뭐를 하지 않아야 돼. can't를 쓸 거예요. can't란 단어를 쓸 때 can not의 줄임말이죠. 이때 우리 말할 때는 can't라고 하지만 영어 에세이에서는 can not이라고 풀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숫자를 쓸 때 1부터 10까지는 1, 2, 3 이런 식으로 풀어 쓰지만 그 이상부터는 숫자로 써주거든요. 자, 이런 거를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independent essay입니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History should be a mandatory subject for all students in school. Use specific reason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opinion. 자, 이 문장에 대해서 동의하니, 안 하니,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 수강생의 에세이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서론만 가져왔는데요. Today, many country students should take history courses. 자, 이게 뭘까요? 바로 아까 한 첫 번째, 구조의 첫 번째 뭐죠? opening statement죠. 자, 두 번째, some people believe that students 어쩌고저쩌고. 자, some people believe,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였죠? 또 others opinion이었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However,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I가 있죠. I think 뭐뭐뭐. 자, 이건 뭐예요? thesis.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my opinion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This is because라고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게 뭐예요? are, reasons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서 나와야 될 네 가지의 요소가 다 잘 들어간 구성이 좋은 에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accuracy, 정확성입니다. 자, 우리 문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Today, many country students should take history courses. 자, 이렇게 나왔는데 many country students. 이거 바로 한국말, 한국식 어순이죠. 많은 나라의 학생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영어에서는 보통 students from many countries라고 합니다. students from many countries. 자, 그런 식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should take history courses라고 하는데 should 뭐뭐 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는 강학적인 의미가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여기 에세이에서 토픽이 뭐였어요? It should be mandatory. 그쵸? 꼭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되게 강압적인 의미가 강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should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mandatory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Today, it is mandatory for students in many countries to take history courses.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네, 두 번째 문장 같이 보겠습니다. Some people believe that students does not have to take. 자, 여기서 벌써 멈출게요. does, students. 이상하죠? 복수를 썼는데 does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요, do가 나와야 돼요. 자, 하지만 believe가 있어요. believe, think 같이 어떤 생각을 제안하는 뉘앙스에서 이 단어들이 쓰였을 때 do가 아니라 should를 씁니다. 그럼 some people believe that students should not have to take history class. 물론 이렇게 가도 되죠.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어땠어요? mandatory라는 단어가 나와요. 강제적인, 강압적인 이란 뜻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한 번 더 그거를
찝어주면 좋겠죠. 그럼 should 뭐야? should not be forced.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forced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orced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hould not be forced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Students should not be forced to take history classes because of its practical value. history class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classes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 1번, class는 가산명사예요. 가산명사란 셀 수 있는 명사, 즉 classes 아니면 a class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그것보다도 더 history class는 어떤 특정한 history class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역사 수업은 이래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복수를 써요. 이거는 외워주셔야 되겠죠? History classes 이라고 붙였어요. Because of its practical value. 잘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 더 있어요. Practical value. 실용성. 뭐뭐 해서는 안 돼? 실용성 때문에? 이상하죠?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because of its가 아니라 because they lack 모자르다, 없다. They lack practical value 해주면 가장 좋은 문장이 되겠죠. 세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However, I think history courses have to be essential for students라고 했을 때 여기 think 보이시죠? 아까 봤던 believe 기억나시죠? 자, believe나 think가 뭐예요? 내 생각 또는 누구의 생각을 제안하는 거죠. 자, 그럴 때 have to be가 아니라 아까 뭐였죠? should를 썼다고 했죠? should be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However, I think history courses should be essential for students. 이렇게 하면 문법적으로는 오케이. 자, 하지만 이 essential을 제가 고치고 싶어요. 그 이유가 왜일까요? essential은 필수적인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이 필수적인이 플러스 의미의 필수적인입니다. 꼭 필요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음식을 먹는 건 꼭 필요해. 꼭 그게 중요해 라고 할 때 이 essential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죠? It should be mandatory라고 했죠. mandatory라고 하면 되게 강압적인, 강제적인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필수적인, 필요한, 중요한보다 조금 더 강압적인, 강제적인, 의무적인 이라는 뜻을 가진 compulsory가 훨씬 좋겠죠. 그래서 한번 단어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because history can raise their patriotic spirit and knowledge to live wisely.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raise 때문이죠. raise가 무슨 뜻이에요? 높이다. 그쵸? spirit을 높이다. 말 되죠. 하지만 knowledge, 지식을 높일 수 있을까요? 좀 어색하죠. knowledge를 높이는 것보다 그 양을 더 많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럼 그때 어떠한 동사를 쓰죠? increase를 쓰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increase their knowledge to live wisely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knowledge to live wisely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더 현명하게 사는 지식. 이상하죠? 더 현명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지식.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방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방법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ways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볼게요. This is because history can raise their patriotic spirit and increase their knowledge about ways to live wisely. 이렇게 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1, 2, 3, 4번 문장을 우리가 수정해서 이러한 에세이를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서론이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Today, it is mandatory for students in many countries to take history courses. Some people believe that students should not be forced to take history classes because they lack practical value. 아까 기억나시죠? However, I think history courses should be compulsory for students. compulsory for students. 이거 왜 바뀌었는지 이해 가시죠? essential에서 compulsory로 바뀌었었죠. This is because history can raise their patriotic spirit and increase their knowledge of ways to live wisely. 자,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것으로 명품 토플 라이팅 강의에 대한 설명이 끝났는데요. 수업에서는 이것보다 더 세세하게, 더 많은 정보를 드리니까 꼭 수업 수강하셔서 많은 팁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품 토플 스피킹 라이팅 강사 정민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